강동우, 백혜경의 성희학의 정서. 정서. 예. 잘 지내셨어요, 여러분? 자, 3주차는 사례에 대한 내용이죠, 그죠? 오늘 사례는 가장 그 성기능 장애 중에서 남성들에게 많은 성기능 장애죠, 그죠? 대체로 많이 알려진 바로 그 급한 남편, 예, 조루 수술에 대한 내용을 조루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사례 한번 들어봐 볼까요? 네. 자, 2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어린 시절 자위를 할 때도 사정이 너무 빨라 고민했는데 자위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성관계 때도 사정이 너무 빨라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콘돔을 여러 개 껴보기도 했고 시간 연장 시켜준다는 스프레이도 사용해보고 조루 신경 차단 수술도 받아봤고 안 해보신 게 없네요, 이분은. 네. 다폭센 등 약물도 먹어봤으나 거의 효과가 없었습니다. 전이를 하다가 애무를 조금이라도 받으면 바로 사정감이 오고 삽입을 하면 1분을 못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진짜 10번 정도 왔다 갔다 하면 바로 사정해버립니다. 연속으로 관계하면 시간이 연장된다. 예, 해서 발기약까지 먹고 연속으로 관계를 시도하는데 그래도 사정 시간은 5분을 못 넘기고요. 저도 하고 싶지만 갈수록 자신감이 더 떨어져 성관계를 피하게 됩니다. 여자친구는 괜찮다지만 내심 아쉬워하는 모습이 보여서 고민이 크네요. 그나마 술을 좀 알딸딸하게 먹으면 사정 시간이 좀 길어져서 20에서 30분 정도 가능해서 이걸로 버티는 중인데 진짜 돌아버릴 것 같습니다. 네. 이대로 결혼할 수 있을까 마음 한켠에 계속 자리 잡고 있고요. 제 생각에도 심리적인 문제 같은데 치료가 가능할까요? 저도 맨정신으로 여자친구와 행복한 성생활을 즐겨보고 싶어요. 예, 이 분이 이제 상당히 많은 조루에 관련된 특징들을 잘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20대 후반. 기본적으로 조루는 젊은이들의 병이에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나이가 들면 조금 덜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자위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성기능에 문제가 있으면 자위 탓을 많이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위는 어릴 때 소위 말해서 그 죄책감 속에서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잘못되면 자위 탓을 많이 하죠. 자위를 한다고 무조건 조루가 오는 것은 아니에요. 네. 다만 자위 중에서 너무 급박 자위라고 그래요. 이제 들킬까봐 이러면 상대적으로 마음이 급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린 친구들이 이제 들킬까봐, 부모님한테 들킬까봐 두려운 상태에서 약간 죄책감을 갖고 급하게 사정만을 목적으로 하는 이 급박자위가 예, 문제가 된다는 거죠. 예. 자, 다시 돌아와서요. 네. 근데 이분은 진짜 그 조루라고 하면 이제 대처하는 방법, 그러니까 뭐 일종의 민간요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근데 뭐 안 해보신 게 거의 안 해본 게 있죠. 정석이 최고 정성만 빼고 최고 학술적인 방법 오히려 안 하고 있고요. 정성만 빼고 모든 거를 다 해보신 것 같아요. 제일 많이 뭐 제대로 된 치료는 아니고요. 함부로 하는 방법 중에서는 이제 콘돔 여러 장 끼기도 하고 어떻게든 못 느끼려고 이랬죠. 네, 둔감하게 만들고 마취제, 리도케인, 마취제 스프레이를 뿌리기도 하고. 하는데. 그다음 뭐 여러분들 조루 수술 많이 들어봤겠습니다만 조루 수술은 제가 늘 강조해 왔고 뭐 제가 강조한 게 아니라 국제학회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책에 학술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방법으로 국제학회에서는 금지하고 있는 방법이죠. 예, 다폭센 일부 조루에 상관이 있는 약물이긴 합니다만 이 약물만으로 세로토닌 계열의 약물만으로는 좀 약점이 좀 있고요. 아무튼 이 첫 케이스에서 기본적으로 조루라고 그러면 3분 미만, 보통 뭐 10초, 20초가 참 많고요. 길어도 3분 미만, 이 3분이 뭐 결정적으로 조루하고 일반인의 차이인데요. 뭐 일부 분들은 뭐 조절할 때까지 뭐 할 수 있어야 조루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건 뭐 지나친 생각이고요. 애초에 사정이나 발기 우리가 잠을 마음대로 조정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죠? 음식물 소화시키는 거 이런 건 다 오늘 얘기의 주제도 됩니다만 자율신경계의 지배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 자율신경계는 애초에 완벽하게 조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네, 자율신경계의 의미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율적으로 자기가 알아서 그렇죠. 네, 자율주행처럼 이렇게 알아서 조절이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자율신경계가 불안정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자율신경계 중에서 교감신경이 사정을 관장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정을 관장하는 교감신경이 불안정한 분들이 조루가 많고, 우리가 흔히 알려진 그 기두 감각을 마비시키고 이런 거는 뭐 말 그대로 이제 지나친 착각이죠. 정상인도 기두는 우리 몸에서 가장 예민한 그렇죠. 곳이고요. 원래 예. 예민한 것이죠. 예. 자, 여기서 재밌는 현상이 나왔잖아요. 백 선생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여러분들 왜 한 번 관계를 하고 연속적으로 관계를 하면 시간이 늘어난다, 뭐 그런 걸 이용도 하기도 했다고 그러는데 왜 그런 거예요? 사정을 먼저 하고 나서 네, 한 번 관계를 하고 나서 네네. 그 다음에 이제 그 관계를 연속으로 하면 시간이 연장된다? 네네. 네. 일단 사정이 한 번 됐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일단 글쎄 뭐 그런 거 아닐까요? 정확하게. 백 선생님 그거 네. 다 알면서도 왜 모른 체 하세요? 자, 사정을 한 번 하고 나면 우리 사정은 뇌 사정 중추가 관장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정 중추가 한 번 작동을 하고 나면 리프렉토리 피리어드라고 그래요. 불응기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같은 향수 냄새를 진하게 계속 맡다 보면 처음에 똑같은 향수가 있어도 점점 향수 냄새가 덜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쉽게 말해서 뇌 사정 중추가 뇌가 쉽게 말해서 피로 현상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사정하고 나면 두 번째 할 때는 좀 더 오래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례적으로 이용하기도 하고요. 자, 두 번째 이분 또 술을 알딸딸하게 먹게 되면 사정 시간이 늘어난다고 했어요. 이건 왜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술이 중추신경 억제제죠. 억제제니까 그렇죠. 예. 사정을 좀 지연시킬 수가 있는 그렇죠. 실제로 알코올 중독 병원에 가보면 조루가 굉장히 많거든요. 3명 중에 1명이 조루예요. 그래서 이 알코올 중독 병원에 가서 이제 알코올 중독자들 중에서 조루 때문에 술을 많이 먹기 시작한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라고 꽤 많이 들어요. 예. 근데 문제는 이게 약간 좀 마음이 아프네요. 마음 아픈 네. 얘기죠. 문제는 이제 이 술을 많이 먹게 되면 문제는 발기력까지. 그래서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조르울까봐 술을 많이 먹으면 좀 더 오래 하니까 술을 많이 먹다가 발기까지 실패하는 바람에 굉장한 좌절감에 빠지게 되죠. 네. 자, 제 생각에도 심리적인 문제 같은데 치료가 가능할까요? 제가 정신과도 배운 의사이기도 하다 보니까 이 심리적인 문제, 이렇게, 너가 성기의 문제라고 생각하냐, 심리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냐 하면 사람들은 다 성기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 그 심리적인 건 아니다는데, 정확하게는 조루는 심리적인 병은 아니에요. 그러나 심리가 개입이 될 수 있는 병이죠. 예. 무슨 뜻이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심리가 불안정하면 사정 중추가 바로 인간의 불안 중추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불안증이 가해지면 사정을 관장하는 사정 중추가 뛰게 되는 거고요. 날뛰게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불안증이 있으면 교감신경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불안증이 있을 때 교감신경이 올라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안증이 있는 분들에게 관련된 그런 문제들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조루는 정신과에서는 불안과 관련된 병이라고들 생각은 해요. 근데 단순히 심리적인 병이 아니고 불안증도 개입될 수 있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조루의 원인은 사정 중추하고 교감신경의 불안정이 원인이죠. 네.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좀 심리적인 거다라고 하면 조금 이렇게 이 어떤 그러니까 그 일반적으로 쓰이는 의미가 사실은 뭐 신체적인 거가 뭐 그러니까 신체적인 요인, 그러니까 신체적인 현상이 있는 거가 이게 마음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좀 약간 좀 다르게 생각하시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심리적인 부분이다 하면 왠지 네가 조금 마음이 연약해서 그런 문제하고 전혀 상관없죠. 약간 그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질문 올라오시는 것을 보면
조루가 심리적인 문제인가요? 아닌가요? 이게 굉장히 궁금해하시기도 하고, 네, 네. 궁금해하시는데 사실 이게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긴 한데 그 사정 중추, 그러니까 중추신경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심리적인 문제다라고 하면 이제 중추신경계가 개입된다. 뇌의 과학의 시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이렇게 좀 달리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엔젤린 남성의 기도가 예민하면 조루가 있다는데 그런가요? 이렇게 이제 착각들을 많이 하죠. 자, 그 떡볶이가 매우면 그게 혓바닥이 예민해서 떡볶이가 매운 거예요. 고추장이 많이 풀어서 매운 거예요. 그 식당에서 떡볶이 맵다고 손님이 너무 매운 것 같아요 하고 하소연하는데 그따 대놓고 식당 주인이 당신 혓바닥이 예민해요 이러면 웃긴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착각들을 많이 합니다. 착각들을 많이 하는데 참고로 저희 병원에 그 이상한 그 책에 없는 그 조루수를 받고 감각이 마비되어서 감각이 굉장히 둔해진 분도 계세요. 네. 그런 분들이 조루가 치료가 그럼 수술을 받으면 됐었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 조루가 치료가 되지 않아서 저희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꽤 많고요. 아니 이제 지금 이 사례자분도 뭐 하다 나중에 조루신경 차단 수술도 받아봤고 네네네. 약물도 먹어봤으나 거의 효과가 없었습니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수술을 받은 분 중에서 감각이 마비가 돼 있어도 시간은 여전히 짧고요, 조루이고요. 그 다음에 저는 귀두 감각을 저희 병원이 20년째인데 뭐 저는 외국의 국제학교와 같은 방식으로 교과서적인 치료를 하고 있고요. 저는 귀두 감각하고 아무 상관없는 조루 치료를 하는데 저희는 조루 환자들 굉장히 치료 잘 돼요. 그렇죠. 그거 왜 그렇겠습니까? 귀두의 감각이 실제 문제하고 관련 없어요. 아, 근데 콘돔 끼면 오래는 하잖아요. 떡볶이 먹을 때 콘돔 끼고 먹어보세요. 떡볶이 맛이, 예, 느껴지나. 그걸 가지고서, 콘돔을 끼고 떡볶이를 먹었더니 떡볶이 안 매우니까 혓바닥이 예민해서 떡볶이가 매운 거구나. 이렇게 생각한 건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일시방편으로 콘돔을 여러 장 쓰거나 뭐 그 마취 연고를 뿌리면 시간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네. 그거를 통해서 원인 치료가 되는 건 아니에요. 원인은 아까 얘기한 대로 사정중추하고 교감신경의 불안정성이 원인이고요. 예, 개주기님 기가 허해서 조루가 오는 거예요. 예, 그런 것도 아니기는 하죠. 그러니까 예. 근데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네. 기라고 하는 게 사실 이게 우리 한의학적인 용어잖아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이 기라는 게 자율신경계를 관련된, 한의학적으로 맞아요. 표현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따져놓고 보면 기가 허하단 말은 자율신경계가 불안정해서 불안정하다는 거죠. 이렇게 뭐 굳이 저희가 아주 학술적으로 좋게 해석을 해준다면 네. 그게 뭐 완전히 뭐 엇나간 얘기는 아닙니다만 아무튼 여러분들은 단순 감각신경 이렇게 생각할 필요. 감각신경이라면 저는 감각신경을 전혀 조루를 아니 근데 뭐 안 이렇게 얘기할 다룬다니까요. 거 없고 네, 책에 그냥 뭐라고 나와 있는지가 그 중요하죠. 국제적인 예. 국제 남성 학회에서 그 실제로 AUA 미국 비뇨기과 학회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네네. 조루 치료법 예. 뭐예요? 자 정석이 뭔가요? ISSM도 그렇고요. 국제학회에서는 사정중추하고 이 교감신경을 안정화시키는 약물치료 그리고 행동요법으로 네, 두 조루를 가지를 치료하는 게 병합해서 다릅니다. 하는 게 그러니까 트리트먼트 오브 초이스.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 아까 왜 다폭센 등 약물을 써봐. 다폭센은 그 조루의 사정중추에는 일부 관련된 세로토닌의 약이에요. 그거는 맞는데 한마디로 간이약이죠, 간이약. 조루는 아까 얘기한 대로 사정중추하고 교감신경의 안정화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정중추에는 일부 관여하나 교감신경에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다폭센 마늘 약으로도 효과를 보는 아주 가벼운 조루 환자도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예, 효과가 좀 있을 수도 복잡하고 심한 조루 환자에 대해서는 이 약, 간이약만으로는 있고. 효과를 보기가 좀 힘듭니다. 그 환자의 특징에 맞게끔 맞춤식 약 처방을 좀 해야죠. 자, 아무튼 술을 알딸딸해 먹으면 사정 시간이 좀 길어졌어요. 30분. 30분은 사실 너무 긴 거예요. 네, 자, 정상인이 몇 분 한다고요? 정상인이 5분에서 7분 정도. 7분, 5분에서 15분 사이. 예, 5분에서 7분 정도가 제일 많고요. 길게 하면 이제 15분. 15분 이상이 거의 20분에 도달한다고 그러면 그건 사실은 지루라고 그러죠. 사정이 잘 안 되는, 예, 그런
질환이 지루에 해당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케이스를 심리적인 문제 같은데 치료가 가능할까요?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정 중추하고 교감신경을 잘 안정화시키면 치료는 굉장히 잘 됩니다. 저희 병원의 역사가 지금 20년째고요. 저희 병원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한국과 달리 약물 치료하고 행동요법으로 대부분의 환자를 치료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귀두 감각을 얻게 하는 조루, 시술, 수술 이런 것들은 체계 없는 치료이며 학술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치료예요. 그래서 국제학회에서는 금하고 있고요.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 치료죠. 자, 뭐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만 조루는 정상적으로 5분에 7분 뭐 이런 내용들이고요. 이런 스프레이 이런 것들은 그날 한 번은 몰라도 실제 치료가 될 수는 없고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요. 자, 우리가 눈이 멀면 귀가 어떻게 되나요? 귀가 예민해지. 더 예민해져. 왜냐하면 보상작용이죠. 그죠?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소리를 들어서라도 그 공감각을 좀이라도 느껴보려고 그러죠. 마찬가지로 이 감각을 마비시키면, 성기의 감각을 마비시키면 감각을 잃는 거는 뇌라고 그랬잖아요. 뇌의 사정중추는 더 날뛰는 거예요. 그래서 사정중추가 더 날뛰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조루에서 이런 스프레이, 마취제를 쓰다가 조루가 더 나빠졌다. 이렇게 얘기한 분들이 꽤 있죠. 자, 또 케이스가 있지 않나요? 네, 있어요. 케이스 들어가기 전에 뭐 백쌤 민조공 얘기 뭐 준비해 온 게 있나요? 저희 뭐 이전에 우리 사례에서 네네. 전이를 피하는 이렇게 한번 한 적이 있긴 한데, 네네. 조루가 있거나 발기부전이 있는 남성분들이 사실 이 사례자분도 네. 전이를 할 때 애무를 받으면 바로 사정감이 확 올라오고, 네. 그 라고 더 하셨어요. 피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자꾸 이제 전이를 안 하려고 그래요. 네네. 전을 안 하려고 하고, 네. 그래서 전이를 안 하려고 하니까 행여나 자극을 받으면 더 막, 이렇게 사정감이 더 올라오고, 네네. 그래서 자극을 계속 회피하면서 실제 자극을 피하면서 실제 자극이 주어지면 더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그렇죠. 거죠. 악순환이죠, 악순환. 여러분들 수영을 배우는데 물이 두려워요. 그러면 물을 자꾸 피해서 맨 땅에서 또는 침대에서 수영을 배워야 되나요? 아니면 그래도 물에 들어가서 자꾸 얕은 물이라도 물에 들어가서 물에 적응을 해야 됩니까? 네. 이게 당연히 조- 물에 들어가야죠. 조루의 그 행동요법 물어봤는데 행동요법의 기본 원칙이 뭐냐면 자극을 피하는 게 아니라 자극에 적응시킨 게 치료예요. 그래서 뭐 행동요법 자세는 뭐 네이버에는 잘 안 나옵니다만 행동요법을 치료한 과정에는 스탑 앤 스타트 방법으로 멈췄다가 가는 식의 또는 압박법을 이용해서 자꾸 성기의 자극에 익숙해지는 연습도 시키지만 전이라고 그러죠. 실제 조루의 치료에 있어서는 오히려 스킨십을 더 강하게 시킵니다. 많이 시켜서 자극에 자꾸 익숙해지게 하는데 조루 환자들 보면 처음에 막 간지럽다고 난리기도 하고요. 막 불편해하기도 해요. 자극에 대해서 점점 적응을 시켜나가는 과정을 행동요법으로 하기도 하죠. 자, 아무튼 그래서 이 에드워드 8세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인가요? 네, 에드워드 8세가 그 윈저공이라고 그러니까 왕위를 버리고 이혼녀 심슨 부인하고 결혼했던. 근데 이제 이분이 엄청난 바람둥이의 알코올 거의 중독 수준.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이제 좀 조루가 있었다는 야사에 의하면. 그래서 이제 사실 본인이 자신이 좀 없고 그랬기 때문에 또 이혼녀를 선택한 것도 있고. 왕위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알코올 그러니까 사실 이 성의학 우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에드워드 그러니까 8세가 사실 심한 조루 환자고 그다음에 술을 마셨고 아까 얘기했던 알코올 중독 환자분들 중에 조루 때문에 술을 먹게 되는 경우가 많다.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사례죠. 그럼요. 자, 이거 외에도요, 이 조루 환자들 아까 왜 제가 정신과에서는 불안증이 늦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불안증 때문에 조루 환자들의 특징 중에는 말드듬도 많아요. 또는 조급증. 조루의 조자가 조급증의 조자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혈질. 그 신체적으로는 다한증, 땀이 많이 나는 거. 그리고 교감신경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교감신경과 관련된 다한증이라든지 또는 긴장성 방광. 마치 전립선 비대증처럼
자꾸 소변이 마려운. 우리 왜 시험 보기 전에 시험지 거두어가기 전에 막 화장실 가고 싶은 느낌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왜 낭떠러지나 굉장히 높은 데 쓰면 왜 오줌이 질끔질끔 나오는 그렇죠. 뭐 그런 교감신경이 하는 데서 긴장이 되면 생기는 현상이죠. 예. 그래서 상태에 따라서 그런 긴장성이 많이 가해지는 상황이 되면 교감신경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요. 예. 이런 넘어가고 이미 다 얘기했고. 자, 두 번째 사례를 또 한번 볼까요? 예. 자, 두 번째 사례. 30대 예. 후반의 남성입니다. 예. 20대 때 발기는 전혀 걱정 없었으나 조루가 심해 고민이었습니다. 네.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간단한 수술이라 듣고 조루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에 발기가 안 되고 사정시에도 느낌이 없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비뇨기과 병원을 가도 주사만 처방해 줄 뿐 나아지지는 않아 치료를 포기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느 정도 회복되었지만 예전에 비하면 발기가 60에서 7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네. 최근에 결혼을 하고 와이프와 관계를 가지는데 어느 날부터 발기가 예전처럼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심리적 위축으로 여러 번 시도해도 실패하여 고민 상담 드립니다. 예전처럼 발기가 다시 될 수 있을까요? 그 1번은 그 조루가 애초에요. 조루가 만성화되면 이 조루의 이 원인들은 발기력에도 좀 관련이 돼요. 예, 조루가 왜 아까 교감신경의 불안정의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감신경은 조루에도 관련되어 있지만 발기력에도 관련되어서 교감신경이 높으면 우리 몸에서 아드레날린이 나오면서 혈관을 수축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발기가 만성적인 조루 때문에 이렇게 됐을 수도 있지만 문제는 이분이 이제 사례적으로 얘기하듯이 조루 수술을 받고 난 이후에 발기부전이 왔다고 그랬거든요. 실제 국제학회에서는 조루 수술 후에 발기부전, 성기능 저하, 사정 저하 이런 성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효과도 불신하지만 부작용의 문제 때문에 더더욱 수술을 못하게 하죠. 외국에서는요. 네. 실제로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 중에도 그런 수술을 받고 체계 없는 수술을 받고서 조루가 뭐 그대로인 건 말할 것도 없고 발기부전까지 와서 저희 병원을 찾은 사례가 꽤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 아주 많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사 선생님들도 그 책임을 질 수 있고 학술적으로 인정받는 치료를 하는 게 옳고요. 환자분들도 내가 받고 있는 치료가 책에 있는 치료인지 또는 요즘 구글 있잖아요. 그죠? 외국에서도 하고 있는 건지 근거 논문이 명백하게 있는지 이런 걸 좀 보고서 치료 방법을 선택해야 되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술해서 감각신경에 손상이 왔기 때문에 이 감각신경의 손상을 적응시킬 수 있는 재활치료를 좀 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조루 치료를 같이 해 나가다 보면 발기력도 다시 되찾고 조루 치료도 가능한 이런 식으로 가죠. 저희 병원에 뭐 후기를 보시면 이런 수술을 받고 난 이후에 망가졌다가 발기부전까지 왔다가 이제 조루뿐만 아니라 발기부전도 치료가 되어서 만족한다는 그런 감사의 글들이 있을 겁니다. 네. 이게 보면 이분 같은 경우가 혹 때려다 혹 붙인. 네. 근데 이제 신경 차단술이 사실 그게 문제인 거죠. 수술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물론 뭐 되돌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국제학회에서 이제 얘기하는 게 일단은 다른 치료 방법이 없으면 뭐 수술이나 이걸 시도해 볼 수도 있는데 이미 치료가 잘 되는 다른 치료 방법이 있고 네, 치료 효과가 있고 부작용이나 이런 게 뭐 훨씬 더 적은. 네. 근데 이제 굳이 왜 이런 방식으로 치료를 하냐 이거죠. 네, 되돌릴 수도 없는데. 근거가 부족한 게 수술 이런 것들의 문제죠. 그죠? 자, 그래서 이분은 역시 발기도 단순히 발기부전 같은 경우에도 뭐 아시다시피 아주 전문적인 성의학 지식이 없는 곳들에서는 대부분 발기가 안 되면 무조건 발기약을 주죠. 그죠? 근데 이거는 인공 발기를 도와주는 것이고요. 이 발기부전이 생긴 원인을 찾아서 정리를 해 나가다 보면 상당 부분 발기력을 되찾게 되는 그런 전문적인 성의학적인 치료도 있다는 것도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사례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는 40세 남성이신데요. 10대 때부터 이렇게 조루, 과민성 대장 증후군,
안면 홍조, 다한증 이 네 가지 증상을 꾸준히 간직한 채 살아왔습니다. 증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약을 복용하거나 요법들을 실시해 보았지만 효과는 미미하고 실질적인 해결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인터넷에서 위 증상들이 모두 교감신경과 관련돼 있다는 박사님의 말씀이 담긴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각각 별개인 줄만 알았던 위 증상들이 교감신경과 관련돼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교감신경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고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여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예, 아까 그 사례자 첫 번째 얘기하다가 나왔다는 얘기죠, 그죠? 40대 남성인데 10대부터 조루. 자, 조루도 자율신경계 중에서 아까 교감신경에 관련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과민성 대장증후군 있으신 분들, 아까 저희 병원에는 면접시험보다 사정한 사람도 있고요. 면접시험 보기 전에 긴장하고 이러면 시험 보기 전에 막 화장실 들락거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제일 대표적인 과민성 대장증후군이죠. 그럼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도 아까 조류의 기두 감각이 예민해서 그렇다는 얘기로 등장하자면 대장을 마비시켜야 되나요? 대장에 마취 스프레이 뿌려야 됩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네, 다 교감신경, 이 불안정과 관련된 문제고요. 안면 홍조, 플러싱도 마찬가지. 대표적인 우리가 왜 부끄럽고 이렇게 긴장하면 얼굴이 빨개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안면 홍조, 플러싱. 마지막으로 제일 대표적인 게 손발의 다한증. 역시 우리 긴장하면 원래는 더우면 땀이 나야 되는데 덥지 않아도 땀이 나는 경우가 바로 긴장했을 때죠, 그죠? 긴장 불안이 있을 때 우리 몸은 교감신경이 올라가게 되고 이 교감신경이 올라갔을 때 생기는 이 문제들이 지금 적혀 있는 대표적인 네 가지 문제란 말이에요. 네. 조루, 과민성 대장증후군, 안면 홍조, 다한증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 교감신경 문제를 다스리면서 관련된 약을 쓰고 안정화를 시키는 치료를 하다 보면 실제로 네 가지 문제들이 한꺼번에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예. 네. 조루도 좋아지고 과민성 대장증후군도 좋아지고 안면 홍조, 다한증도 좋아지는 편이죠. 또한 이렇게 아까 왜 조루 환자들이 왜 심리적으로는 성향적으로는 조급증, 다한증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다한증 있는 다한증 이런 것들이 있으신 분들이 급해요. 치료를 받고 나면 여기서 치료한 건 제대로 된 원인 치료예요. 치료를 받고 나면 좀 성격도 조금은 좀 조급증이 좀 줄었다. 예, 안정성을 되찾았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죠. 이전보다 화를 적게 낸다. 이런 표현들을 치료해서 많이 하는 편입니다. 네. 또 이게 지금 과민성 대장증후군, 안면 홍조, 다한증 이게 조루하고 많이 동반되는 이제 문제인데 거기다가 조금 추가를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과민성 방광, 긴장성 방광. 야, 여기 빠졌네요. 네 가지 증상에. 예. 네. 그리고 불면증 있으신 분들 되게 많아요. 아, 많죠. 많죠. 예. 그리고 긴장성 두통이 있으신 분들. 아, 좋은 얘기예요. 맞아요. 긴장성 두통도 나는 마찬가지. 신경만 쓰면 머리가 너무 아파요. 네네. 네. 그리고 이제 가슴이 울렁거리는 울렁증이라고 하는데 심계양진. 네, 맞아요. 예. 가슴이 벌렁벌렁거린다 이런 표현들 많이.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자율신경계 교감신경이 쉽게 항진되는. 네. 그래서 조루 있으신 분들 중에 또 약간 공황, 불안 이런 이쪽도 악화되면, 만성화되면 동반돼서 같이 있는 경우도 꽤 있죠. 네,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이제 흔히 말하는 긴장성의 끝판왕. 끝자락이 바로 공황이거든요. 우리가 왜 순간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막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막 심장은 엄청 빨리 뛰고 손발에는 땀이 나고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영어로 패닉 어택이 왔다고 그러는데 공황 발작이 생긴 거죠. 그게 바로 심계항진 긴장성의 끝판입니다. 끝판. 네. 자, 세 가지 사례를 봤어요. 내용들은 다 사실은 비슷비슷한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왜 아까 말더듬도 조루하고 관련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이유가 상대방 앞에서 역시 긴장하는 패턴과 관련이 있는 그런 측면들이 많죠. 그래서 치료받다 보면 좀 차분해졌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자, 소니님
선생님, 공황은 현대에 와서 생긴 정신질환입니까? 과거 조선시대 같은 때도 이 질병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약간 직접적인 조루 얘기는 아니지만 백선생님 공황 전문가잖아요. 답변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마 있었겠죠. 네네. 이게 공황이라는 게 이제 공황과 공황장애는 좀 구분해야 되는 게 공황은 정말 이렇게 멘붕 온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내가 이제 스트레스 받거나 많이 놀라거나 또 이 뭔가 이제 내가 걱정스러운 상황 네. 그런 상황에서 극도로 이제 불안한 상태가 공황이거든요. 근데 공황은 사실 살면서 누구나 한 번 이상은 겪죠. 근데 공황 장애하고 공황은 구분해야 되는 게 공황 장애는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 뭐 이렇게 놀랄만한 상황에서 이제 불안이 항진되는 공황이 오는 거는 그것 자체는 병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공황 장애는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닌데 갑자기 그러니까 아웃 오브 블루라고 해요. 뭐 그렇게 뭐 지금 스트레스 받거나 이런 상황이 아닌데 갑자기 공황이 오고 그런 공황 발작이 계속 반복이 좀 되는 거예요. 네네. 네. 그래서 공황이라는 것 자체는 예전에 아마 그 이전 그 조선시대보다 더 이전부터 있어 왔고 공황장애도 아마 걱정이 많거나 긴장도가 높은 분들 중에 있지 않았을까. 다만 이제 이런 공황장애라는 진단 카테고리나 진단 분류 체계나 이런 것들은 이제 최근에 근대 이제 현대에 이루어진 거니까 아마 조선시대에 그런 병이 있었다 없었다는 뭐 이게 아무리 고문서를 찾아보고 해도 그건 확인할 수는 없겠죠. 예, 추정을 할 수는 있는 거고요. 다만 제가 볼 때는 예전보다는 현대인이 공황장애가 더 많았다. 그렇죠. 예, 더 많았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몇 가지 이제 질문 답변 드리고 또 이번 시간을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이승현님 영어로 쓰셨네요. 조루도 자가 면역 질환과 관련 있나요? 예, 안타깝지만 자가 면역 질환과 직접 관련은 없어요. 예를 들어 자가 면역 질환의 대표적인 게 이제 류마티드성, 뭐 관절염, 류마티드성 질환 이런 것들인데요. 면역력의 취약성은 물론 긴장이 많고 스트레스를 많을 때 면역력이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래서 직접적인 관련은 없죠. 면역과 관련된 영역에서 아주 연결하면 연결이 약간은 되어 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긴장과 스트레스가 있을 때 면역력은 떨어지니까요. 여기서는 단순 면역과 관련이 있느냐가 아니라 자가 면역 질환이니까 유전적 질환이죠, 뭐죠? 이런 질환의 경우에서는 직접적으로 조루하고는 관련은 없습니다. 네. 네. 비빔면님 비슷한 얘기네요. 박사님, 전 소대 쪽에 한 90% 이상 신경이 몰려 있는 것 같은데요. 소대 절제술 받으면 안 서겠죠. 뭐 안 서고 설 수도 있습니다만, 뭐 상황에 따라서는 설 수도 있죠. 뭐 그 이상한 조루술 받는다고 100에 100명이 다 불구가 되는 건 아니니까요. 단 귀두는요 원래 예민한 곳이에요. 우리 그렇죠. 몸에서 제일 예민한 곳이 귀두하고 혓바닥이거든요. 네. 혓바닥에 신경이 예민하다고 짠 것, 매운맛, 단맛, 쓴맛 잘 느낀다고. 떡볶이 얘기를 막 네. 했었는데 네. 그때 못 들으셨나 보네요. 혓바닥을 매운맛 너무 많이 느낀다고 혓바닥을 지지거나 자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냥 그런 방식이 아니라 만약에 조루가 있다면 정상적이고 학술적이고 국제학회에서도 인정하는 교과서적인 치료를 받으세요. 그러면 치료 굉장히 잘 됩니다. 네. 예, 저희 병원이 20년인데 그죠? 예, 치료가 잘 안 됐으면 이 병원이 20년 동안 진행이 안 되겠죠, 그죠? 자, 고래밤님, 사정 지용 콘돔 끼면 여자한테도 안 좋지 않나요? 이런 표현을 했어요. 사정 지용 콘돔이라는 건 어떤 콘돔이냐면 콘돔이 조금 두꺼울 수도 있지만 콘돔 내부에 리도케인 그러니까 마취제를 같이 갖고 있는 형태도 있죠, 그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 마취제가 여성의 몸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여성의 몸에 직접 나쁘진 않아요. 그러나 제가 기본적으로 조루 치료에 대해서도 말씀드립니다만 가장 좋은 조루 치료는 나도 즐겁고 상대 여성도 즐겁고 그렇게 오래 하는 것이지 매운 떡볶이를 많이 먹겠다고 혓바닥을 지지거나 마취제를 뿌린 사람이 없잖아요. 콘돔을 끼거나, 그죠? 그래서 좋은 치료는
사정 지원 콘돔을 껴서 내 감각을 무디게 하고 내가 못 느끼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뭐 여자를 생각하는 그 여자의 만족을 생각하는 마음은 알겠습니다만, 가능하면 나도 즐겁고 상대방도 즐거운 상황에서 양쪽이 다 즐거운 쪽의 치료를 찾아야지, 여성의 만족을 위해서 내 감각을 마비시킨다는 거는 아까 떡볶이를 먹겠다고 마취제를 뿌린 거하고 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예. 이제 오해를 하시고, 저도 여기서 답답해서 예전에 여성의 그 남성이 오해하는 여성의 성하고 이제 네네. 유튜브를 한 적이 있는데, 여성들이 무조건 길게 필수 운동을 한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15분 이상 가면 정상적인 여성도 통증을 느끼거든요. 네. 근데 자꾸 남성분들은 20분, 30분 무조건 길게 하면 무조건 여성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럼요. 네, 저도 20분 잘하면 안 해요. 저 20분까지 한 적 있나요? 예, 아니 20분을 네. 가는 것 자체가 계속 그렇게 20분 가는 거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정 지연 문제거든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 오히려 여성들이 고통스러워요. 그렇죠. 조루, 너무 짧게 하는 조루의 아내보다,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지루의 아내가 훨씬 더 힘들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짧은 쪽이 많으니까 길면 엄청 여자들이 좋아하겠다 했지만, 그것도 15분, 20분 안에 끝내야 될 피스 운동 기준으로요. 그렇죠. 예, 그 정도의 일이지, 너무 오래 하게 되면 여성의 분비도 마르고 고통스러워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병원에서 환자들을 보면 조루 아내보단 지루 아내가 막 돌아버리려고 그래요. 예, 끝나야 되는데 안 네. 끝나고 이러니까. 근데 이제 그 유병률이 조루는 거의 20%고 30%? 지루는 한 1% 정도. 그렇죠.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훨씬 20분의 1밖에 안 되니까. 네, 그리고 또 워낙 조루는 많고 네. 이게 이제 시간이 길어지는 게 마치 약간 정력이 더 센 것처럼 자꾸 착각들을 하셔서 지루다. 그럼 뭐 병강세, 뭐 약간 부럽네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예. 자, 마지막 질문에 답변 하나 드리고, 저기, 오늘 방송을 마칠게요. 완순아님, 40대 남성입니다. 너무 관계를 안 하다 하면 사정을 빨리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조루인가요? 자, 이분은요, 완순아님의 얘기는 평소에는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관계를 한 달, 두 달 이상 벌어지게 되면 사정이 평소보단 짧아요. 그건 누구나 그래요. 오랜만에 성행이나 낯선 자와의 성행이, 그리고 잠을 못 잔 상태에서 성행이, 이런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짧아질 수도 있고,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죠? 이런 경우에도 짧아질 수 있거든요. 자, 평소에는 괜찮은데 가끔 한 번씩 너무 관계를 안 하다가 해서 사정이 빨라진 거는 누구나 다 그래요. 네. 그거를 조루라고 하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그건 일시적인 조루 상태가 왔다, 이 정도로 설명한 것이지, 가끔 했을 때, 평소에는 뭐 일주일에 한두 번 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고 시간은 적정한데, 아주 오랜만에 했을 때 짧은 걸 그걸 가지고 조루 치료를 받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렇게 그런 것도 치료해 주겠다는 의사가 있다면 돈벌이 하는 의사죠. 잘못된 의사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성기능 장애 중에서도 제일 많은 사례에 있는 내용들을 답변을 드렸고요. 사례를 훑어봤습니다. 제일 많은 질병은 바로 조루고요. 이 조루 분야에 대해서 많은 걱정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좀 사항을 파악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내용 괜찮으셨습니까? 자, 다시 1주 때는요. 저희가 강의를, 다음 주에는 강의를 할 차례고요. 3주째는 또 사례를 가지고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밤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